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원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기출문제 풀이 중 2019년도 2회 61번 관련해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 통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도서를 집필하다 보면 이 쪽수를 좀 맞춰야 되거든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풀이 공간이라는 것들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길게 풀이가 해야 될 경우는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짧게 할 부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는 해당되는 이런 순서는 실제 문제하고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상관 분석 및 회귀 분석을 실시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상관 분석의 개념과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관 분석이라는 것과 회귀 분석의 우선 전제 조건은 일반적인 부분은 양적 자료와 양적 자료 간의 관계를 봅니다. 양적 자료와 양적 자료에 물론 질적과 질적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다우미 변수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양적 변수와 양적 변수의 관계를 보는데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x와 y의 선형관계를 봅니다. 선형, 1차 선형관계를 보는 거고요. 회귀 분석은 이러한 선형관계를 기반으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귀 분석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관 분석이 있다고 해서 회귀 분석이 반드시 충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귀 분석이 충족한다고 해서 선형성이 반드시 충족하는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라면 선형성은 어느 정도 충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회귀 분석이라는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선형 관계를 반영을 기본적으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회귀 분석 결과 의미가 있더라 하더라도 상관 분석에서 의미가 없게끔 나타날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의 전제 조건은 선형 관계가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외에 30번 문제였을 거예요. 30분 문제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귀 분석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부분도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해당된 인과관계를 바꾸려면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관계가 있음을 증명을 해야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상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우선 x축과 y축이라고 하죠. x축과 y축의 관계를 보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급적이면 2차원 공간에서 직선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곡선의 관계가 돼버리면 3차원이 되고 우선 3차원이나 4차원이 돼버리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요. 두 번째로 곡선이 돼버리면 우리는 어떤다? 2차 곡선, 3차 곡선이 되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1차 선형 관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형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당되는 이렇게 자료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이 자료는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 우리는 제곱을 많이 쓰게 됩니다. 거듭 제곱을 쓰게 되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큰 값을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로그 이런 방법을 취해서 가급적 선형 변형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선형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설명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들어보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연구자가 먼저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의 산점들을 그려서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면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우선적으로 산점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에 선형 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회귀 분석을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하지만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제 경험상 회귀 분석이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관계가 전혀 없게끔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관관계가 있고 회귀 분석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면 관계가 있어도 상관계수가
0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2019년도 이외에 해당되는 30번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30번 그 문제에서는 상관계수가 0이라면 두 변수간의 관계가 없다라고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선형 관계가 아니면, 다시요, 해당되는 부분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선형, 직선의 관계가 이런 직선의 관계가 아닌 곡선의 관계를 가진다면 상관관계가 0이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관계수는 원칙적으로 선형관계만 봅니다. 상관계수는 선형관계만 봅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풀이를 해드리면, 상관계수가 0이면 1차 선형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관계수가 0이라고 나타나면 1차 선형관계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선형관계가 아니라면, 즉 곡선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면 상관계수가 0이 되더라도 곡선의 관계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외 30번 문제는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관계수가 0이라면 문제 자체에서도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형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3번을 계속 보죠. 상관계수는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우리는 x와 y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 로는 일반적으로 sx xy분의 sxy를 적용합니다. sxy는 xy의 편차 제곱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sx는 x의 편차 제곱합에 루트를 씌우는 거고, sy는 syy의 편차 제곱합에 루트를 씌운 거하고 동일합니다. 이거를 표준 편차로 보기도 하고 표준 편차로 보고 얘가 공분산으로 보기도 하는데, 원래는 얘는 표준 편차가 아닙니다. 얘도 표준 편차가 아니고 공분산이 아닙니다. 공분산으로 적용하는, 원래 얘를 공분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해당되는 표준 편차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거는 다른 공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차피 n-1이 될 거고, 얘는 루트 n-1, 루트 n-1이 되기 때문에 얘가 곱하면 n-1이 되므로 얘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적용해도 해당 부분은 결과치는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는 공분사로 놓고 해당되는 여기는 sx, xy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n-1을 하고 루트를 씌워서, 그리고 얘를 루트 n-1을 해야 공분산으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n-1로 다시 한번 곱해야 이 결과가 sxy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sxx가 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산은 n-1이 되셔야만 정확한 분산의 결과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상관계수인 경우는 어차피 위에 분자와 분모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n-1으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표준 편차로 적용하셔도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상관계수는 기본적으로 x와 y의 이거는 직선, y는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방법은 다시 x가 증가할 때 y가, 그러니까 추세만 말하는 겁니다. 이쪽의 추세와 이쪽의 추세만 보는 것이지 x의 변화 때문에 y가 변한다고 해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상관계수는 그냥 1차 선형관계일 뿐이지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우리는 회귀 분석을 기본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면 높은 상관관계가 나오면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도 얘는 높은 상관관계지만 방향성만 음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0이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요 지문에서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되거나, 다시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절대값 1에 가까워진다면 관계가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0이 된다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상관계수는 다시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가지고요. 0이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죠. 4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설명 변수가 있을 때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경우 회귀계수와 각각의 단순 회귀 분석했을 때 회귀계수는 달라진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경우, 독립변수가 한 개이고 해당되는 기울기가 있겠죠. 기울기, 얘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베타 1, 그 다음에 베타 제로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수라고 하면,
우리는 회귀 분석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얘가 상수, 얘가 기울기, 얘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겠죠. 자, 독립변수 한 개만 넣은 거와 독립변수를 여러 개 넣게 되면 해당하는 기울기와 해당되는 이 상수의 값들은 당연히 변화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배수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은 x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x1과 x2를 투입한 경우와 각각의 투입한 경우는 해당되는 기울기와 상수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변수들 간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된 여기와 나오는 것처럼 설명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서 다중 회귀 분석을 할 경우 각각의 단순 회귀 분석을 할 경우에 회귀 계수 즉 베타 1 베타 1에 대해서 그다음에 얘를 베타 2가 되겠죠. 이거와 실제로 투입한 베타 1만 투입한 경우와는 해당되는 요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요거 말씀을 드리면 산점도를 우선적으로 기반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선은 보시고 산점도를 기반적으로 보고 선형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기반으로는 회귀 분석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하셔야 인과관계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변수의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형관계가 아닌 곡선일 경우는 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30번하고는 조금 그때 지문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상관계수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즉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성만 다른 거죠. 즉 x가 증가되는 추세지만 y는 감소되는 추세일 뿐이다. 인과관계는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가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각각의 는 독립변수 투입한 거와 한꺼번에 투입된 거는 회귀계수 즉 기울기의 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9년도 2회 61번 사회통계 문제 해드렸습니다. 자, 2019년도 2회 30번 문제하고도 한번 관련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0번 문제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문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1차 선형관계는 없다. 따라서 1차 선형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상관계수는 1차 선형관계만 보는 겁니다. 상관계수는 1차 선형관계만 본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곡선이 있다면 상관계수가 0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고 갑니다. 자, 이상으로 2019년도 2회 61번 문제 풀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응원합니다.